안녕하세요. 레드로 호흡기 감염 증상. 여전히 코로나19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요. 많이 걸리지만 예전처럼 병원을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가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인공호흡기를 한다거나 하는 환자들은 재환자 중에서는 하나도 없었고, 입원 잠시 하셨던 분 한 분 빼놓고는 재환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별로 예전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좀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일반 감기가 요즘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하루에 한 10%씩 15% 정도의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독감 같은 것도 있고, RSV 말씀드렸는데 요즘 조금 RSV는 좀 감소 추세고, 독감과 일반 감기가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코로나19의 치료 방침 2022년 12월 28일자로 나온 NIH에서 공식 가이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모든 환자들은 증상 완화의 치료를 해라. 그리고 덱사메타손 같은 이런 스테로이드 치료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특히 폐가 안 좋으신 분들, COPD나 이렇게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 천식이 있으시는 분, 이런 식으로 폐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나 상기도 감염 걸리면 그게 일시적으로 기도가 약간 폐쇄되는 증상이 있고 쌕쌕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쓰는 거지 모든 환자한테 주지는 말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사는 이거 처방하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안 준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린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이제 팩슬로빗, 렘데시비얼 이런 항바이러스 제제약을 쓰는 거를 좀 권장을 한다라고 나오죠.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공식적으로는 65세 이상이면 연세가 많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건강하신 65세들은 굳이 그렇게 노인층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한 75세, 80세면 당연히 연세가 드셨으니까 증상이 좀 심하고 이러면, 아니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치료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는 연세가 좀 드신 분한테는 옵션을 드려요. 좀 그냥 콧물만 조금 나오고 그랬는데 검사를 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났다. 그런데 다른 건 전혀 문제 없고 면역 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은 정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고, 아니면은 그냥 증상 완화 치료만 하죠. 여기에 증상 완화 치료를 하라고 나오죠. 독감 치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독감 치료에서도 증상 완화 치료는 있죠. 모든 상기도 감염에서 증상 완화 치료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독감 치료에는 독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예전부터 나왔었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테미플루였고, 그래서 테미플루를 보통 감염 후 2일 안에 복용을 할 때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전에 임상적으로 무슨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심된다 하면 이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줘라라는 게 이제 공식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에 대한 검사가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에서 실제로는 독감이 걸렸는데 독감이 걸리지 않았다고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다분히 있으니까, 위음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미스하지 않게 해서 그냥 임상적으로 조금 안 좋으면 줘라라는 식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들도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타미플루죠. 그게 독감 치료였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인타운을 제외하고는 미국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 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감기 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병원을 방문한다는 게 황당하다는 표현을 의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는 그냥 집에서 치료하지 뭘 이걸 가지고 병원을 와,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인타운에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스타일로 좀 원하시다 보니까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서도 감기 걸렸는데 항생제 요즘 안 줍니다. 병원 와서 콜록콜록 목이 깔깔하거나 기침 조금 나오면 무조건 마이신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에 쓰는 거지, 일반 감기에서는 항생제를 효과도 없을 뿐더러 쓰면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만 나게 되죠. 미국의 스타일에서는 집에서 치료하는 게 감기죠. 병원에 올 필요는 없잖아요. 감기가 이제 하기도 감염 이렇게 해서 폐렴이 온다면 그거는 감기가 아니라 폐렴으로 치는 거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감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 각 나라마다 이제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지만 한국은 뭐예요? 소주에 고춧가루를 하면 감기가 진짜 낫냐? 예.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골로 가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주를 한 잔 정도 먹거나 어느 정도 먹으면 좀 릴렉스가 되잖아요.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잠도 안 오고 이러니까 아프면 편하게 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술을 먹게 되면 이게 조금 과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더 부작용을 만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지만 좀 어느 정도는 경험상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이렇게 국물 있는 거 얼큰한 걸 먹는다 하면 이제 가장 큰 저기는 수분 섭취죠. 감기든 뭐든 감염이 되면 우리가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죽이고 할 때는 프리 레디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성화를 만들어 가지고 프리 레디칼 옥시전을 줘 가지고 옥시전에 산소에 산화를 만들어 가지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이거든요. 우리 백혈구가. 그러면 이 산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물을 써서 H2O를 써서 H를 하나 빼고 O에서 일렉트론 전자를 하나 뺏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 프리 레디칼이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그러니까 총알을 물에서 주소 하나 떼가지고 OH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숨을 조금 더 가쁘게 쓰고 피부에 이제 땅구멍이 좀 열리죠. 그러면서 발열을 하면서 피부로 뺏기는 수분 뭐 이러면서 수분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든 무슨 감염이 걸리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수를 하면 백혈구가 싸우는데 힘이 들고 그리고 물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저혈압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잘 공격을 하게 만들고 저혈압이 빠져가지고 2차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탈수가 되지 않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감기나 이런 감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우나 가서 이렇게 사우나도 하시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는데 자 여기서 장점은 백혈구가 거기를 가서 싸우려면 혈관이 확장돼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따뜻하고 그러면 이제 휴식도 할 수 있으니까 몸이 휴식을 하면 백혈구가 또 싸우는데 도움이 되죠.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혈관 확장도 좋은데 혈관 확장이 너무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탈수가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일으키죠. 좀 축구할 때는 사우나를 가서 잠시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시간에서 탈수가 되면 진짜로 더 악영향을 하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땀이 흘려서 탈수가 됐는데 또 감염이 되니까 감염 때문에 이런 물을 많이 쓰고 혈관 확장이 되고 이래서 저혈압이 빠지면 딱 일어났다가 휘청하죠. 휘청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밸런스를 잘 못 잡아서.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것보다 요런 데서 넘어지죠. 여기 그 목욕탕이 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대리석 이런 딱딱한 대리석으로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넘어질 때 머리를 깨가지고 뇌출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비타민C, 과일 이런 거 어떠냐?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그리고 수분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과일 먹는 거는 좋은데 이제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비타민C를 뭐 과일 이런 걸로 먹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 바이러스가 많이 걸렸으면 대세를 확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분 섭취를 하니까 여기에도 좋은 저거가 되고 감기가 걸렸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 자기가 꽂히는 음식이 하나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는데 예를 들어서 귤이 꽂혔다. 그럼 귤 드세요. 그럼 귤 비타민C로 감기가 낫냐? 그거로 감기가 낫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도움은 조금 됐지만 눈꼽만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귤로 비타민C를 섭취해서 그게 할 정도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귤 같은 거를 좀 많이 먹었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싶다. 그러면 수분 섭취되잖아. 그 수분 섭취가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예, 이런 과일을 먹었을 때 비타민 C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은 감염이 되면 당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당이 만약에 300까지 올라갔다 감염이 걸려서 자 그런데 오렌지, 귤, 오렌지 뭐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 한 400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럼 400 정도까지 막 300 이상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백혈구가 감염과 싸우는데 좀 어렵게 되죠. 왜냐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떠냐? 제가 이제 제 환자들은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하고 상황이 틀리지만 한국에 가면 이제 처방전으로 막 10개, 15개씩 감기약을 쳐주는데요. 신비의 감기약은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타이레놀, 이게 항히스타민제, 수다패드, 뭐 이런 식으로 소염제, 가래약, 기관지 확장제 이런 식으로 기능이 이제 다 감기 걸리면 아프니까 타이레놀 주고 그리고 이제 알러지 같은 반응도 약간 있고 이쪽에 가래가 끓고 이러면 항히스타민제가 그런 걸 좀 도와줘요. 그래서 항히스타민 주고 이제 그 가래 끼는 거를 조금 묽게 해주는 그런 약 쓰고 또 진통소염제 주죠. 좀 아프고 뭐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천식이는 있거나 아니면 천식이가 약간 있었던 분들에게 감기 걸리면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럼 쌕쌕 소리도 나고 그러면은 뭐 숨 쉬는데 갑갑하다든지 숨을 잘 못 쉬겠다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감기약들은 증상 완화제죠. 감기 자체를 치료를 하는 약이 아니라 감기는 내 몸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증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증상을 도와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감기약들은. 미국에서는 웬만한 감기약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마켓에서도 팔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의사들 보기도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입증을 받으면 굳이 의사의 처방 없이 써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처방 없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방전이 좋은 약이고 처방전 아닌 이렇게 마켓에서 파는 거는 별로 효과도 없고 안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방전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처방전을 메디컬 보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식 명칭이 License to Prescribe Dangerous Drug 그래서 처방전이라고 안 하고 위험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이렇게 풀어 썼어요. 미국은 이제 그런 단어를 그냥 풀어 쓰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약을 처방하는 라이센스 이런 식으로 의사 처방전 라이센스를 그렇게 해서 주던데 꼭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이 심할 때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위험한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약은 처방전으로 하고 그걸 많이 써보다니까 이 약은 위험하진 않다. 그냥 대충 잘못 먹어도 뭐 큰 위험 없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도 사 먹을 수 있게 많이 해주게 됩니다. 물론 100%다 그런 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중에 파는 약, 감기약들이 절대로 약한 약이 아니라 대부분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감기 걸려도 제가 뭐 의사 처방전으로 감기약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그냥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감기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감기약이 이제 나이콜이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나이콜, 데이콜. 그래서 낮에는 데이콜, 밤에는 나이콜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콜과 데이콜의 성분이 대부분 똑같은데 나이콜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서 먹으면 졸려요. 졸리기 때문에 나이콜 밤에는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항히스타민제를 빼면 졸린 약이 다른 약들은 안 졸리니까 그러면 낮에 먹어라 해서 데이콜 이렇게 이름을 져가지고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는 약이 타이레놀, 덱스트로메토팜 하고 독살라민 뭐 이렇게 해서 엔타히스타민제는 코가 막혔을 때 코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덱스트로메토팜은
기침을 하는 거를 좀 억제제해요. 기침이 너무 심하면 뭐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기침 억제를 하고 콧물 나오고 뭐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를 뚫어주고 그리고 이제 근육통이 있으니까 타이레놀로 아픈 거를 해결해주고 하는 약이 나이콜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코스코 이런 데 가면 이제 그거를 나이콜은 이제 브랜드 네임으로 하니까 조금 비싼데 이제 코스코 이런 데 가면 자기들이 좀 싸게 같은 그런 여기 아세나민, 타이레놀, 그리고 덱스트로메토팜, 구아페네신, 기침 억제, 뭐 이제 가래 억제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콜드 앤 플루 이런 식으로 약을 팔아요. 그런 거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스코에서 직접 만드는 거 있고 또 다른 브랜드 네임은 뮤시넥스. 그래서 뮤시넥스라고 해서 이제 말 자체가 약간 뮤신 그러니까 약간 가래 같은 거를 뮤커스를 좀 줄여주는 위주로 만들었지만 꼭 뮤커스 그 가래만 없애주는 약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성분명을 보면 기침, 가래, 코막힘 뭐 다 해결을 한다고 하죠. 종합 감기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 꼭 약 성분명이 아니라 요런 거 코 막힌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깝깝하고 기침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하면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골라서 드셔도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세나미노펜이라고 해서 아세나미노펜은 타이레놀입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 약을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요것도 간에 문제가 있으면 타이레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여기도 아세나미노펜이니까 간에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거를 드셔도 돼요. 콩팥에 문제가 있어도 이거를 드셔도 돼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는 아세나미노펜 여기 있죠. 아세나미노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 콩팥에 문제 있으시는 분은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더 잘 찾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성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세나미노펜은 타이레놀이고 덱스트로메토팜 이거는 기침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엔타이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걸로 나온 게 뮤시넥스 나이시프트라고 하는 거고 나이트 항히스타민제가 나오면 졸리기 때문에 나이트 밤에 먹으라고 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는 기침 억제제 그리고 가래 억제제 뭐 이런 식으로 요거만 만들어서 따로 만드는 약 그러니까 나는 졸린 거 싫으니까 요걸 먹어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림만 봐도 딱 알죠. 코가 막힌 거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에페네린 이게 들어가면 이제 코 막힘을 방지를 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코 막힌 거는 거의 수도에페드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코 막힘을 증상을 완화를 해주는데, 코 막히는 것들은 대부분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자기가 감기가 걸렸는데 혈압이 180에 뭐 95 막 이렇게 됐다. 그럼 이 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180에 95였는데 약 먹고 200에 아니면 220에 뭐 105 이렇게 해서 골로 가셔서 응급실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감기가 걸렸는데 콧물은 별로 안 나오고 그냥 근육통만 있다. 그럼 근데 콩팥이 조금 안 좋다. 그럼 타이레놀만 드시든지 뭐 이런 거를 드시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페닐레프렌 이것도 코 하니까 요것도 혈압이 높으신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진통소염제를 드시면 돼요. 아픈 게 조금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이거를 바로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럼 감기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뭐냐? 푹 쉬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고 며칠 그냥 쉬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감기는 일반 감기. 독감은 독감약을 먹어야 되고 코로나는 코로나약을 먹어야 되지만 일반 감기는 그냥 쉬시고 며칠 3일 4일 젊으신 분은 3, 4일 만에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연세가 드신 분은 일주일에서 열흘, 2주까지도 좀 쉬어야 될 수도 있는데 쉰다고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치 받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예방도 중요하니까 손 자주 씻으시고, 손을 가지고 바깥에 나갔을 때 손을 입이나 코, 눈 이런 데 만지는 거를 삼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나의 몸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